안녕하세요. 거마엄 선생입니다. 오늘은 또 전속중개에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전에 좀 분쟁 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편에 서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분쟁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상에 추가할 수 있는 요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일반 중개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와 그 전속 중개의 그 본질적인 뭐라고 그래, 태생적인 그 한계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내 편이 아닐 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저도 뭐 살면서 좀 그럴 때가 있었고요. 왜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매물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짧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니면 이제 제가 특약사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특약사항들이 그냥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동산 거래, 수십 년,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부터 수십 년간 쌓여온 그런 케이스 사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특약사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인중개사협회 이제 한방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에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왜 전속중개가 필요한지, 왜 그래야지 내 수많은 이거 내가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넣어서 분쟁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고, 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 편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자꾸 계약서상에 그걸 넣어주는 게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데도 있고, 계약만, 일반 중개는 계약만 빨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면은 뭐, 계약이 지상 과제예요. 계약만 하려고 하지, 이게 의뢰인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지보다는 이 계약만 해야지만 이제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매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 계약서 작성해서 부동산 아파트 매매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부동산 아파트 매매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뭐 다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 소재지, 이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특약사항에 왜 이제 계속 특약사항을 넣는지,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매우 일반적인 겁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며, 굳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돈하고 연관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런 하자 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매수할 때 이제 보통 걸려 있거든요. 근저당이 걸려 있는데,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게 왜 이런 특약사항이 생겼냐 하면, 매도를 해요. 매도를 계약서를 썼다 이거죠. 근데 그 뒤로도 사실은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이 근저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을 근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물론 120% 잡으니까 한 7억 조금 안 되게 받았겠지만, 그죠? 근데 부동산이, 아니면 또 급격하게 떨어질 때보다 이제 오를 때, 이제 떨어질 때, 사실 둘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각자에. 근데 이제 이게 막 급격하게 또 떨어지게 되면, 근데 진짜로 이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은행에서 이제 근저당을 잡고 또 사채를 막 빌리고 어쨌든 사회 행위를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특약이,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말고도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왜 자꾸 보여드리고 싶어 하냐면, 이 특약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예. 보시면은 뭐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2년 전세로 본 매매물건 임차하기로 한다. 전세 보증금 얼마로 한다. 뭐 이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특약 사항들이 있는데, 이 특약 사항 하나하나가 이 부동산 이 중개를 이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하나하나 뭐 판례가 쌓이고 이런 사례가 쌓여서 나온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이 의뢰한 그런 매물이나 이제 거래가 그런 거에 이제 해당된다면, 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들을 계약서 사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익을 이제 확보해 놓기 위해서. 뭐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죠.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의 발생 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것도 참, 예, 뭐 특약서에 써놨다고 뭐 100% 다 이렇게 가진 않지만, 법정 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특약사항을 해놓고 서로 협의가 되면 두 말 나올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서 다 말이 나옵니다. 뭐 내수가 생겼느냐 어쩌네. 뭐 물론 이제 노후된 아파트나 이제 그런 데서, 아니면 노후된 보통 단독주택이나 빌라 그런 데서 이게 누수가 생기면 이거는 뭐 매도인의 책임이네, 매수인의 책임이네, 뭐 이게 서로 다툰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써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특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죠.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이것도 되나 안 되나, 이것도 법적으로 뭐 판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다 찾아보면 너무 기니까요. 어쨌든 이 핵심의 요지는 전속 중개를 해야지만 일반 중개 대비 이런 특약사항이나 이런 거래 전에 이 리스크, 위험이나 아니면은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특약사항들을 계약서상에, 중개거래, 매매계약서든 그런 뭐 임차계약서든 그런 계약서상에 올려서 내 이익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 아니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전속 중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저를 통해서 하시면 더욱 좋고요. 아니면 주위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한번 전속 중개를 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일반 중개나 전속 중개나 중개 보수는 뭐 동일하니까요. 더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